금일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 간사를 맡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담당 팀장 정혜선입니다. 지금부터 K바이오레퍼브 건립사업 심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K바이오레퍼브 건립사업 건축 설계 관련 제안서에 대한 심사입니다. 우선 회의 진행에 앞서 평가에 대한 보완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핸드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디온 건축사 사무소 김남희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연세대학교 김수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건축가 김원기 랩 김원기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 이병우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플로우 건축사 사무소 이수경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주식회사 크레파스 건축 최민기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당초 공개된 심사위원 중 GNM 건축사 사무소 전명훈 소장님은 제안서 제출업체와 용역계약 사유로 기피 신청 대상에 해당되어 심사위원회에서 제외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 관련 성원 보고입니다. 금일 K바이오레퍼브 건립사업 건축 설계 제안 공모 제안서에 대한 심사위원회 위원 중 위원 총 7분 중 6분이 참석하셔 건축 설계 공모 운영 지침 제13조 8항 규정에 따라 위원 정족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셨기에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심사위원회 진행에 앞서 위원장님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은 건축 설계 공모 운영 지침 제11조 5항에 따라 심사위원님들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연장자이십니다. 네. 추천할 분이 안 계시면 K바이오레퍼브 건립사업 건축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원기 위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박수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장님께서는 금일 본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K바이오 랩허브 건립사업 건축설계 제안 공모의 공모 제안서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은 간사님께서 금일 안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금일 안건에 대한 경과와 사업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학 바이오 분야 창업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무 공간, 시험 장비 및 시설,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창업기업 육성시설인 K바이오레퍼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1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의 K바이오레퍼브 구축 공모 사업에 인천시가 선정되어 예비 타당성 조사와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서 금년에는 인천시 공공건축심의와 계약심의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지난 5월 20일에 설계 제안 공모를 거쳐 4개 업체의 참가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중 2개 업체의 최종 제안서를 제출하여 금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5년 하반기에 설계 용역과 공사 발주를 위한 행정 절차를 마치고 25년 12월에 공사 착공, 27년 11월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연수구 송도동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 내 약 15,400평방미터 부지에 연면적 약 25,500평방미터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공모 지침상 연면적은 3% 내외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동수 및 층수는 연대 캠퍼스 마스터 플랜과 주변 시설을 고려하여 건축사의 다양한 제한이 가능합니다. 총 건립 사업비는 930억 원으로 전액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 특별회계로 충당할 계획이며 설계, 건설 사업 관리 등을 제외하고 약 758억 원 범위 내에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인근 부지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근 부지에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공정 인력 양성센터와 연세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실용화센터가 건립 중에 있으며 송도 세브란스 병원도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크게 사무공간 27%, 실험공간 37%, 공용공간 36%로 구성될 예정이며 사무공간에는 입주 오피스, 운영사무실, 실험공간에는 개별 실험실, 오픈넷, 공용장비실, 공용공간에는 네트워킹 및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폐기물실, 주차장 등으로 구분됩니다. 입주 오피스 요구 조건으로는 창업 초기 기업 50개를 위한 사무실과 창업 성장 기업 10개를 위한 사무실을 요구하였습니다. 창업 초기 기업 50개를 위한 사무실에는 10개 기업당 1개로 배정되는 오픈랩에 오픈랩 1개소에 부수되는 세포 배양실, 분석 기기실, 원심 분리기실, 공동 기기실, 냉동고실 5개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더하여 창업 성장기업 10개를 위한 사무실에는 1개 기업당 1개로 배정되는 개별 실험실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장비실은 공용 사용으로 중량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건축사가 제한하고 배치할 수 있습니다. 추가하여 금일 안건은 설계 공모 종류 중에서 제안 공모 방식으로 응모자의 경험 및 역량, 본 과업의 이해도 등을 심사하여 설계자를 선정하는 공모 방식이 되겠습니다. 발주 기간의 기본 계획안이 확정된 상태에서 완성된 설계안을 평가하는 일반 공모 방식이나 2단계 공모 방식이 아닌 점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행 순서입니다. 금일 심사 진행 순서에는 응모자별 10분 내에 제한된 시간 안에 제안 내용을 발표하고 10분 내외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의 심사 결과를 심사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심사 결과를 집계하여 심사 의결서를 작성하고 최종 위원장님의 심사 결과 발표 후 각 위원님들의 날인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안건 및 사업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체별 실격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표 작성. 네. 심사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심사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심사는 국토교통부의 건축 설계 공모 운영 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총 100점 만점으로 설계자의 경험에 대한 정량 평가 20점에 설계자의 역량, 업무에 대한 이해도, 과제에 대한 응모자의 제안 내용, 과업 수행 계획 등에 대한 정성 평가 80점으로 배점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서 작성 기준 안내서와 제안서 평가 기준 안내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심사안은 총 2개입니다. 기 공고된 공모 지침서의 평가 등급 배분표에 따라 수 1건, 우 1건으로 배점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안서 작성 기준이라는 종이가 있는데
거기에서 수의 점수와 우의 점수 중에 선택해서 점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최종 점수 합산은 각 응모자별 위원님들의 평가 점수 중에 최고와 최저점을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에 발주정이 사전평가한 정량평가 점수와 가감점 점수를 반영하여 최종 점수를 확정합니다. 최종 점수 합산 결과가 동일점일 경우에는 정성평가의 수행계획 및 방법, 배점이 높은 순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그래도 동점일 경우에는 심사번호 기명투표로 당선작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위원회에서는 2개 안을 심사하게 되므로 최고점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1개 안을 2위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세부 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체별 실격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응모안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 실격 사항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심사표와 기타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예. 심사표를 보시면은 첫 번째 공간 건축사 마이크를 좀 켜주시고 해주시겠습니까? 우의 점수가 다릅니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서 평가 기준 안내에 보시면 이제 각科目별로 수, 우 점수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 점수를 여기다가 표기를 한 거기 때문에 보시고 한 업체가 수를 줬으면 상대 업체는 우의 점수를 내주시면 됩니다. 점수가 다 10점 만점인데 네. 몇 점이 다른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심사표에 있는 비고란에 있는 2가지 즉 수와 우의 점수를 구분해서 주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의 제안서 설명 및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모 참가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응모자들의 직접 추첨으로 결정된 순으로 순서대로 진행하며 발표 시간은 업체별 10분 이내로 제한하고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 번호는 심사위원 개최 전 발주청 주관으로 알파벳 A부터 B까지 정한 기호이며 특정한 의미가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참가자의 발표가 모두 끝나면 각 제안서에 대한 심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건별 점수와 심사 결과에 대한 발표는 제안서에 대한 참가자의 발표가 모두 끝나고 감정 사항을 반영한 후 발주 기간의 정리가 종료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안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진행하시기 전에 10분이 되는 시간은 어떻게 체크가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가 시간을 시작하실 때 재고 있고요. 2분 전에 알려드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발표 시작. 잠깐만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이오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공간, 바이오 업그라운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신 조감도는 잘 꾸며진 4색의 마당을 중심으로 R&D 클러스터를 조성된 모습입니다. 우측에 제약 실용화센터, 인력 양성센터가 있고
좌측에 융합교육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사례는 대학 캠퍼스 내에 건립된 화학, 생명과학 분야의 융합연구소입니다. 소음 진동에 민감하며 장비별 전문 인력의 관리 운영이 요구되고 원포인트 시큐리티가 중요한 1층 공동실험실 계획이 특징인 프로젝트입니다. 다음 HR&D 센터는 의학 바이오 연구소입니다. 부서 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컨버전스 라운지를 제안하였고 부서별 요청에 따라서 실험 공간의 가변성, 확장성 계획이 특징입니다. 다음 사업의 목적 및 이해입니다. 화면 좌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본 사업의 목적은 의학 바이오 분야, 창업 초기 50개 기업, 창업 성장 10개 기업에게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스타트업 지원센터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창업 지원센터라고도 합니다. 사업 부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캠퍼스 동남쪽 코너에 있습니다. 캠퍼스 마스터 플랜을 보시면 여러 의미 있는 축선들이 있지만 특히 교회, 각종 체육마당 등 부대시설과 자연의 흐름을 연계한 리프레시 존이 동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리프레시 존을 우리 사이트까지 연결해서 캠퍼스 내의 자연과 사람의 네트워크를 이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전략 4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K-바이오 클러스터의 완성을 위한 배치 전략입니다. 캠퍼스 동서 보행축을 따라 리프레시 존을 사이트로 연장하여 전면의 중심마당으로 조성하고 남측에 본 건물을 배치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제약 바이오 실용화 센터, 인력 양성센터와 융합교육동을 연계하여 R&D 클러스터 완성을 위한 가장 적절한 마스터 플랜 전략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혁신 성장을 촉진하는 수직 조닝 전략입니다. 이와 같은 스타트업 지원시설은 저층부의 지원시설, 중층부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창업 초기 기업, 상층부의 보완과 집중이 필요한 성장 기업 순으로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협력 교류의 오픈 이노베이션, 수평 조닝 전략입니다. 입주 오피스와 실험실을 통합형으로 묶어서 계획하고 순환형 크리에이티브 밴드로 연결하여 연구 집중, 교류, 리프레시가 가능한 창의형 공간 계획이 핵심입니다. 또한 기업들이 요구 변화에 따른 가변성, 확장성이 용이한 평면 타입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특수 연구 최적화 시스템 및 특화 설계 전략입니다. 진동 소음 및 환경에 민감한 특수 장비들은 1층에 이격하고 하나로 조닝되고 관리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기준층의 공동실험실은 장비 관리와 효율적 동선을 위해 중앙 배치가 중요합니다. 다음 배치 계획입니다. K-바이오 클러스터의 중심이 되는 마스터 플랜 및 배치도입니다. 아래 다이어그램 순서대로 좀 말씀드리면 캠퍼스 내 자연과 보행의 축인 리프레시 존을 계획 부지까지 연장합니다. 다음, 사람은 산책을 할 때 창의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사업 부지 내 중앙마당을 형성하고 교류와 산책, 사색의 창의를 높이는 스트롤링 가든을 제안합니다. 주변의 연계 건물과 클러스터 허브를 완성하는 마스터 플랜을 제안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1층 평면 계획 엑소너 이미지입니다. 전면 마당 스트롤링 가든에 맞이하여 1층 개방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로비, 카페테리아, 스타트업 라운지, 운영단 사무실 등 협력과 지원의 핵심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붉은색의 후면에 보이는 공간은 전문가가 상주하며 관리하는 특수 장비실로 조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면 마당 쪽에 보행자 메인 동선이
후면의 하역 공간 및 서비스 동선을 계획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전면 마당, 창업 지원 라운지, 특수 장비실 등 그 시큐리티 보안 레벨에 따라서 계획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통과 협력 환경의 단면 투시도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외부 경관을 끌어들인 로비 라운지와 각 층의 크리에이티브 라운지를 통해 연구원 간 활발한 교류의 공간이 됩니다. 왼쪽에 있는 다이어그램 층별 조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2층은 창업 지원과 편의시설 영역과 보안 및 특수관리가 필요한 특수장비실이 분리 배치되어 있습니다. 3층부터 7층은 창업 초기 50개 기업을 위한 공간입니다. 각 층에 10개 기업 오피스와 공동 실험실, 오픈랩 조닝되어 있고 이 사항은 RFP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8층, 9층은 보안과 집중이 필요한 창업 성장 기업을 위한 공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원이 좀 더 필요한 창업 초기 50개 기업이 아래, 보안과 집중이 좀 더 요구되는 창업 성장 기업 10개 기업이 상부에 배치되는 게 중요합니다. 인면은 우측 다이어그램에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매스가 입체적으로 조합된 융합의 형상을 표현하였습니다. 소통과 교류의 영역은 투명 글래스로 커뮤니티 존의 열린 흐름을 표현하고, 창업 기업의 정면은 직사각형 모듈창에 모인 디자인으로 가변성에 대응하기 적절한 모듈화가 특징입니다. 후면 실험존은 가로띠창과 차양을 통해 직사광선을 걸러 쾌적한 실험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입체적 공간입니다. 저희가 입체적 공간 구성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보시는 개념도는 소통과 창의의 핵심 공간인 허브 아트리움의 모습입니다. 좌우, 위아래로 개방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누구에게나 시원하게 내부 풍경을 열어주는 통경축이 되며 창문 너머로 외부 풍경까지 보여줍니다. 허브 아트림과 연결된 층별 크리에이티브 라운지와 스카이 가든은 연구와 실험 영역을 연결하여 몰입 중인 연구원들의 휴식과 재충전, 소통의 장소가 됩니다. 1, 2층은 다양한 이벤트를 수용할 오픈 스텝 라운지와 회계 등의 컨설팅을 지원할 스타트업 라운지가 열려 있습니다. 혁신적인 연구를 위한 내부 공간 계획입니다. 보시는 그림 중앙 위에가 기준층 평면도이고 아래가 1층 평면도입니다. 왼쪽 다이어그램을 보고 순서대로 평면 계획 전략을 설명드리면, 입주 오피스와 실험 공간을 하나로 통합 구성하고 연구실, 오픈랩, 공동 실험실을 그룹화해서 확장성과 가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룹핑된 오피스와 오픈랩을 크리에이티브 밴드와 커뮤니티 존으로 연결하여 연구자들의 자유로운 교류를 유도합니다. 우측에 설명하는 특수장비실 주요사항 설명의 요점은 실험 장비 특성을 고려한 평면, 단면 계획 및 환경 계획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업 수행 계획, 일정 이슈입니다. 본 사업은 교평 변경 심의와 도시계획 시설 조성 계획 등이 허가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캠퍼스 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사전 협의를 통해 인허가 지원 요소를 미리 대응하겠습니다. 수행 계획 두 번째, 본 사업은 첨단 바이오 연구시설로서 분야별 전문가 팀을 구성하여 URS 작성과 분석을 시행하겠습니다. 해변 특성을 고려한 네, 다 했습니다. 두 줄 남았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발표와 관련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여기 최민기 위원님. 네, 위원 최민기입니다. 그 12쪽 평면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요 메스의 남북 방향으로 각각 이렇게 오픈 랩을 하단에 이제 상부를 오피스로 구성을 했는데요.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또는 이게 이제 상하 남북 방향에 조닝이 좀 바뀌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여 여쭙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배치부터 사실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배치 쪽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앞에서 제가 이제 1층 설명 드릴 때도 전면 마당이 있고 전면 마당에 개방된 스타트업 라운지들이 있고 그 뒤에 이제 그 공동 실험실, 특수 장비들이 들어가는 실험실이 있는데 이런 특수 실험실, 특수 그 용도의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이 보안 레벨이라든지 수평 수직 레벨, 수평 수직 조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치부터 사실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리프레시온이 이렇게 따라 들어오고 저희가 그린 선이 아니라 원래 캠퍼스 마스터 플랜에 들어가 있는 보행축입니다. 그래서 요 연장을 해서 전체 그 자연과 보행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전체적인 이 마스터 플랜 배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물이 앞에 마당, 뒤에 건물로 앉혀지는 게 가장 적절하다. 만약에 이제 저희가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이 선형을 조정할 수 있다고는 모르겠는데 현 상태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면은 이 전면 공간에 로비가 있고 그 뒤에 그 특수 실험실이 들어있는데 이 장비들의 어떤 개통, 그 다음에 그 실험 연구자들의 이 동선 체계를 보면은 위에 상부 실험실에서 아래 그 공동 특수 실험실로 바로 연결돼서 내려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설비적으로도 그렇고 전기적으로도 그렇고 세큐리티, 아까 말씀드렸던 세큐리티 레벨 그 관리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좀 다시 평면으로 돌아가시면 평면층으로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는 지금 이쪽 뒤쪽에 이 특수 실험 장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재 지금 저희들의 배치부터 평면의 세팅이기 때문에 이 상부에 실험실들이 올라타고 실험실 연결된 서비스 동선, 그 다음에 이런 그 AD와 PS의 그 설비 라인들, 그리고 전면 마당의 면에서 입주 기업 오피스를 그 조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었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네, 김남희 위원님. 네, 이제 저도 궁금한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 입주 공간이 거실로 쓰여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정주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보통은 남동이나 남향으로 배치를 좀 많이 유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어떤 그 리플래시 보행축을 유지하다 보니 이 창업 공간들이 약간 북쪽에 배치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거의 똑같은 네네. 질문이었고 예. 사실은 저도 그 이슈 때문에 뭐 한 10번, 20번을 계속 그 돌려가면서 고민을 굉장히 오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그 배치도 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완전 정북 방향은 아니고 이제 45도 정도 이제 틀어져 있고, 그 이제 이 입주 오피스와 실험실의 관계를 보면 특히 스타트업의 이 창업 초기 기업에 주어지는 공간이 66제곱미터고 거기에 한 6명 정도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창업 초기 기업 같은 경우는 실험 전문사가 따로 있고 뭐 그 연구원이 따로 막 분리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앞뒤를 오가면서
거의 뭐 그 실험실에 더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심지어는 생각하는데 저희 그 판단은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 배치 위아래 그 수평 수직 조닝에 대한 합리성이 조금 더 판단의 우선순위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입주 기업, 오피스, 그다음에 실험실 영역이 순환돼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쓰기 때문에 뭐 어느 한쪽에 그 햇빛을 몰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한테는 살짝 좀 두 번째 그 크라이테리아였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존중을 하고 뭐 만약에 된다 그러면 계속 좀 깊이 있게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네. 이 계획 부지가 굉장히 넓은 계획 부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배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북쪽으로 놀 건지 남쪽으로 놀 네. 건지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증축에 대한 부분들을 네. 아니면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네. 추후 주차장 부지에 대한 뭐 증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도 감안해서 계획한 건지, 아니면 수직 증축을 감안해서 계획을 하신 건지. 좀 말씀드리면은 그 연구 실험실은 사실은 계획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증축 이슈인데 이 실험 장비들이 이 진동 소음에 민감한 특수 장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서 쓰는 나쁜 그 이 배기가스들을 위로 또 올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수직 증축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그 공사 기간에 그냥 셧다운하고서는 그 증축이 되기 때문에 수평 증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북쪽에 배치하느냐 남쪽에 배치하느냐의 이슈인데, 전체 이 마스터 플랜과 주변의 캠퍼스의 내용들을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리프레시 존으로 해가지고 앞에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 판단하실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시설들이 전면 마당을 두고 바라보고 이 앞에 전면에 녹색 이 자연과 공지, 사람들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건물이 이 북쪽을 보고 앉아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뭐 소위 얘기하면 북향 건물인 거죠. 모든 건물들. 그리고 이제 제가 고민했던 거는 이 리프레시 존이 우리 사이트까지 들어와서 전면 마당을 형성하고 이 캠퍼스 전체의 자연과 사람의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야지 이 캠퍼스와의 조화로운 마스터 플랜이 된다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요. 다시 그 배치도 쪽으로 가주시면, 당장 이 위에다가 이 건물을 배치하고 여기다가 정면을 두면 이 건물과 바로 이제 이 충돌이 생기는 게, 이 건물의 메인 로비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전면 마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건물 여기에 있는 이 건물들이 전부 다 이 바이오 클러스터의 K 바이오 클러스터의 그 하나의 건물들이기 때문에 이 전체의 그 이 박스 네트워크 연결된 이 동선 축에 전면 마당들이 있고 로비가 연결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건물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전면에 마당을 둬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차는 제가 생각하기에 아래 북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주차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좀 캠퍼스 플랜 요즘 트렌드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캠퍼스의 요즘 그 이 차량과 보행의 전략은, 차량은 거점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 군데 포인트에다가 집중을 시키고, 캠퍼스 전체는 차들이 안 다니고 보행자들이 중심의 그런 공간이 되는 게 사실 원칙인데, 이번에 이제 예산 문제로 지하 주차장도 못 만들었고, 일단 지상 주차장으로 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데, 추후 2단계, 3단계 사업을 할 때 그런 좀 몰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여기는 온전히 전면 마당, 이 클러스터에 정말 사람과 자연을 위한 전면 마당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자,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발표자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제안서 발표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발표는 10분이고 2분 전에 사인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스톱해 주십시오. 자, 그럼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K바이오 래퍼브 건립 사업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제안하는 K바이오 래퍼브의 전경입니다. 공모 지침에서 제시한 생소한 프로그램과 연구 장비들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업 추진단 인터뷰 기사 속에서 이 건물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이오 클러스터는 기술자와 투자자가 깊은 신뢰 속에서 기술을 사고 파는 쇼핑이 발생하는 공간이다. 즉 넓은 범위에서 마치 시장과 같이 작동하는 연구소를 만들어 K바이오 래퍼브 브랜드를 제시하고자 설계를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저희의 수행 프로젝트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스마트 양식 테스트베드입니다. 순환식 해수 담수화 시스템을 갖춘 국내 최초의 스마트 양식장으로 국제 현상 공모를 통해 당선되어 사용 승인이 완료되었고 현재 시운전 중입니다. 연면적 약 9,000제곱미터의 교육 연구시설이며 양식시설, 교육시설, 연구시설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서울시 현상 공모를 통해 당선된 문화복지 타운입니다. 재건축 사업 이후에 사라져가는 생활거로의 흔적을 건물 안에 담아보고 싶었고 건물 내로 관통하는 24시간 열린 보행가로를 조성하였습니다. 노유자 시설, 체육시설이 복합된 건물이며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계획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시장과 같은 바이오 클러스터를 계획하겠다고 말씀드렸으며 건물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결국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저희가 고민한 네트워크는 크게 4가지 관계 맺기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도시와의 관계 맺기입니다. 건물이 들어설 부지를 분석하고 기존 마스터 플랜과의 긴밀한 관계를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프로그램과의 관계 맺기입니다. 연구, 실험, 분석, 공유 4가지 기능을 어떤 방식으로 촘촘히 관계 맺을 것인가에 대한 창의적 제안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맺기입니다. 건물을 방문하는 다양한 이용자들을 분석하여 통합,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창발적인 혁신이 생성되기에 어떤 형태의 소통 공간을 조성할 것인가에 집중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시간과의 관계 맺기입니다. 현재 프로그램을 분석하면 마이스 및 직원 복지시설이 부족합니다. 유보지는 이러한 잠재적인 요구가 담길 수 있어야 하며 미래 변화 가능성도 함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설계 개념은 복잡한 프로그램을 단순화시키고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통해서 구체화하였습니다. 제시된 프로그램은 크게 사무공간, 실험공간, 공용공간으로 구분됩니다. 각각 세분화된 프로그램들의 관계를 분석하고 각 층별로 분리하였습니다. 연두색으로 표기된 공용공간은 사무공간과 실험공간을 연결하는 매개공간이지만 우연한 만남을 유도하는 일상적 공유공간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가 발생하는 교류공간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그린 팔레트라 정의한 아트리움 형태의 교류공간은 다양한 색이 혼합되는 팔레트 같은 공간으로서 K바이오 래퍼브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제안합니다. 성공적인 K바이오 래퍼브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연세대 국제 캠퍼스 마스터 플랜이 조성된 이후에 마지막 남은 조각의 대상지가 조성됩니다. 기존 캠퍼스와 조화를 이루면서 현재 요구를 담아내고 불확실한 그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하고 공생적인 관계 설정이 요구됩니다. 배치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는 개발지와 유보지로 구분되며
동측 도로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대지를 관통하는 마스터 플랜의 보행축을 존중하면서 건물과 주차 그리고 녹지를 배분하였습니다. 지침의 요구사항을 따르면 건물은 분동 배치를 권장하고 100대의 지상 주차 그리고 하역 동선 확보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대지를 관통하는 보행축을 존중하면서 건물을 각각 배치하게 되면 매스 1과 녹지 영역 그리고 매스 2와 주차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역과 보행축과의 간섭이 발생하여 첫 번째 매스인 경우 하역 동선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구소 본연의 기능 확보를 위한 보행축의 재해석이 요청됩니다. 저희는 2개의 매스를 대지 중앙에 인접 배치하고 남측에는 주차장, 북쪽에는 녹지를 배치하였습니다. 주차와 하역 동선은 각각의 매스와 직접 연계되고 유보지와의 잠재적인 순환 동선 연계도 가능합니다. 녹지는 서측면에 접하여 캠퍼스 녹지축과 연계됩니다. 마지막으로 유보지의 미래 개발 방향을 예측하면 남측에 진입광장이 일부 설치가 되어지고 외부 공간이 배치됩니다. 북측에는 주차와 하역 공간이 조성될 것입니다. 개발지와 유보지의 건물을 최대한 인접시키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주차장을 두면서 외부로 녹지를 배치하는 방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상의 기존 보행축과 더하여 브릿지 등을 통한 새로운 입체적 순환 커뮤니티 동선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조성된 배치도의 모습입니다. 전체 건물의 높이는 6층으로 구성하였고 창업 초기 기업 연구소가 들어서는 인큐베이팅 센터와 창업 성장 기업 연구소가 들어가는 앵커 센터로 구분하였습니다. 1층은 로비 및 사무실 분석실이 외부 공간 및 보행축과 연계하여 배치됩니다. 캠퍼스 보행 동선과 유보지 연계 동선 그리고 주차 및 하역 동선을 구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하역 동선은 각 건물의 중심 코어와 연계시킵니다. 인접 환경 및 채광 조망을 고려해서 건물의 열림과 닫힘을 설정하였습니다. 직사광의 직접적 유입은 차단하고 실내에 충분한 자연광이 유입되기 위한 여러 건축적 장치를 제안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적인 외부 공간을 계획하였습니다. 북측에 위치한 잔디마당과 필로티 마당은 별도의 차양 없이 다양한 액티비티가 발생할 것입니다. 인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광받고 있는 오피스 및 연구소의 형태는 실리콘밸리의 구글이나 애플 사옥처럼 그 기업의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주목한 K바이오 랩허브의 브랜드 가치는 상호 교감, 즉 인터랙티브 네트워크이며 이러한 가치가 표출되는 인터랙티브 디자인을 제안합니다. 먼저 연구소의 직사광 유입을 차단하고 미래지향적인 연구소 비전을 표출하기 위해서 BIPV 루버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내외 유리는 스마트 필름을 적용하여 제실 환경에 따라 투명도를 조정이 가능한 교감형 파사드로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사비를 고려해서 경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겠습니다. 서스테네이블 디자인은 연구소의 가치를 대변하는 두 번째 디자인 전략입니다. 경제적인 패시브, 액티브 시스템을 적용하고 현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거에 더 나아가 재생산하는 제로 에너지 빌딩을 제안합니다. 그린 팔레트라 정의한 2계층의 아트리움은 건물의 미세기후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공간에 개방감을 부여하면서 플랜트 식재를 통해서 자연을 닮은 따뜻한 공간으로 디자인하고자 합니다. 옥상 정원은 연구원들의 휴게 공간으로 기능하지만 열반사 및 단열 효과를 증대시킵니다. 평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시된 평면 컨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시된 프로그램은 연구, 실험, 분석, 공유 크게 4가지 기능으로 구성되며 상호 간의 촘촘한 관계 맺기가 필요합니다. 연구, 실험, 분석 공간은 순환식 동선으로 연계시켰으며 중심에는 그린 팔레트라는 공유 공간을 배치해서 주요 소통 공간으로 작동합니다. 층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 평면은 크게 3개의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사무 영역은 채광과 조망이 우수한 곳에 배치를 하였고 분석 영역은 연구실에서 접근이 좋은 장소에 위치합니다. 특화 장비 영역은 도로와 인접하여 하역에 유리하고 높은 층고로 계획해서 활동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네, 다음 기준층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인큐베이팅 센터와 앵커 센터로 분리하고 그린 코리더라 정의한 순환식 동선으로 연결됩니다.
먼저 인큐베이팅 센터의 평면을 보시면 창업 초기 기업과 오픈랩의 가변성을 고려해서 10개의 모듈로 배치하고 중앙에는 그림 팔레트와 분석 공간이 위치하게 됩니다. 오픈랩은 북측에 위치하며 내부 장비 배치의 효율을 고려해서 직사각 형태로 계획하였습니다. 창업 초기 기업은 8.4에 7.8 모듈로 계획해서 남측 채광에 유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분석실은 오픈랩과 인접해서 배치하고 그림 팔레트는 사무실과 인접합니다. 그리고 각 시설들은 순환식 동선으로 연결됩니다. 앵커센터는 창업 성장 기업을 연결하는 1에서 4층까지의 연속 계단으로 설치해서 연구소의 활력적인 움직임이 외부로 표출되도록 하였고 내부 투시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빛이 충만한 공간이며 연구원 간의 만남을 유도하게 됩니다. 연구원의 휴식 그리고 커뮤니티를 증진하고 실내 미세 기후를 조정하는 주요 커뮤니티 공간으로 3가지 공간을 계획합니다. 먼저 그림 팔레트는 창의적인 소통 공간으로 내부 투시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린 코리도는 전체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우연한 만남과 소통을 유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카이 가든은 풍성한 식재와 함께 하늘을 만나는 휴식 공간으로 제안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발표와 관련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 네, 저는 한 3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공공보행 축을 이렇게 건물로 받아들이면서 분동을 저층부에서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층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필로티 개념으로 지금 들어왔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면적에 비해서 사실 한 개층만 오픈할 경우에 굉장히 답답하거나 어두운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고 굉장히 그늘진 공간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3개의 카테고리 중에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로비 라운지라든가 소규모 강연이라든가 휴게 공간 그리고 카페테리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 지금 도면 사전 검토에서는 그걸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하역 부분이 창업 성장 공간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쪽 창업 초기에 하는 기업 쪽에 이제 실험실이 많고 그쪽에 시설들이 분포가 돼 있는데 이쪽에 대한 서비스 하역 서비스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뭐 이런 3가지 정도 좀 궁금합니다. 네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제일 고민을 많이 했었던 마스터 플랜 대지를 가로지르는 마스터 플랜의 보행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 평면도 잠깐. 네, 저희가 지금 보시는 1층 평면도를 보시면 기존에 있던 마스터 플랜의 사선으로 가로지르는 보행축을 필로티 방식으로 지금 받아주는 식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보행축에서 받아지는 부분이면 1층 층고는 5m 정도로 계획을 해서 저희는 이 동선 자체가 전체 마스터 플랜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지름길 같은 성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지름길에 그늘을 피할 수 있는 저런 필로티 마당이 같이 결합이 된다면 오히려 액티비티가 더 증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두운 공간이라고는 필요에 따라서 그게 어두운 공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어두운 공간에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어떻게 사용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더 활동적인 공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 주셨던 것 중에 휴게 공간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교육 공간, 그러니까 전체 캠퍼스 마스터 플랜은 교육 공간입니다. 근데 지금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연구 공간이다 보니까 사실은 교육 공간과 연구 공간의 가장 큰 차이는 시큐리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1층 공간에 대한 거에서 지금 이 부분은 연구원들만 접근이 가능한 존으로 봤고요. 지금 일반 사람들은 이 주출입구를 통해서 뭔가 별도의 그런 개방적인 공간을 일부 이쪽으로 유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어진 공간, 사실 이 공간 같은데 카페테리아랑 이런 것들을 배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 배치해서 가구 배치나 이런 것들을 했다가 지침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가구 표현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표현을 다 삭제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셨던 질문이 하역 동선은 저희가 하역 동선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 도로와 가까운 쪽에서 하역할 수 있는 첫 번째 하역 동선을 확보를 하였고요.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 초기 성장 기업들 매스 쪽으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 하역 동선은 이 두 번째 공간에 하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 어떤 하역 엘리베이터가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양 끝단에서 하역 동선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보행축과 간섭이 생길 수 있는 그 요 가운데 있는 주차 공간은 장애인 주차라든가 방문자 주차 등으로 구분을 해서 조금 더 보행 중심의 그런 주차 공간으로 계획하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본 연구소에 그 증축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증축이라고 하면 유보지에 대한 증축 계획을 계획 부지에 대한 어떤 증축에 대한 저희 계획 부지 자체에 대한 증축 계획을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저희가 좀 놓쳤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향후 증축되는 부분은 유보지 쪽을 통해서 증축이 될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그 유보지와의 계속 관련을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 배치 프로세스 잠깐. 네. 지금 저희가 사실 이 프로세스가 앞으로 유보지까지의 증축 계획도 같이 고민한 프로세스 다이어그램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고민했던 거는 그 지구 단위 계획은 지하 주차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부분은 보행 중심의 그런 공간이 되기를 지금 2단계 마스터 플랜까지도 그렇게 지침이 나와 있는데 현재의 그런 그 레퍼브는 지상 주차 100대를 지금 하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침과 지구 단위 간의 차이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주차 계획이 보시는 것처럼 중심의 거부를 두고 상부와 하부로 녹지와 주차를 분리를 하면서 향후 이제 유보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진입광장이 형성이 되고 녹지축이 아마 이 남쪽으로 생성이 되면서 아마 이렇게 대칭되는 형태로 건물이 이제 증축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저희만의 시나리오를 제안을 하였고 그러다 보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그 주차 공간이라든가 서비스 공간으로 그 공간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건물의 전체 넓은 부분은 녹지로 해서 저희 건물을 조금 더 도드라지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표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금일 안건에 대한 응모자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각 제안서에 대한 심사표와 평가 사유서를 작성하시고 전 질문이 네,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증축이 본 사이트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유보지에 포함? 아직 그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예타를 받았을 때 그 지금 현재 저희가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와 유보지 부지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동의를 받은 상황인데 저희가 공사비 단가가 이제 3년 전에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유보지가 생기게 됐고 거기에 만약에 증축을 하게 되면 그쪽 부지로 이제 넘어갈 가망성이 더 크지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지금 증축하거나 하는 거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도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할 사항은 없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각 제안서에 대한 심사표와 평가 사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심사 번호별 점수 기입 및 소명 날인 후 심사표와 평가 사유서를 작성해 주시고 난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수우만 쓰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수의 점수와 우의 점수를 써주시면 됩니다. 점수를 써야 돼요. 가로치고 네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제안서 두 개가 다 적정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안을 선택하지 않는 거는 인천시 제안공모안에는 없나요? 저희가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명시는 했습니다. 제가 찾아봤을 때 지침서 상에서는 네네. 없었어서 네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오늘 이 평가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수와 우 두 가지로만 선택이 되어 있고 네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는 그 원래 검토, 그러니까 공공심의, 건축심의 할 때 네네. 지적사항이나 그런 게 나오지 않았었나요? 저희가 이미 그걸 치렀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나오지는 않았고요. 근데 지금 방식에서는 지침서상에 발견을 못하셨다면 그 다른 저희가 그 입찰 공고 띄우는 그 안내서에 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거기 이름 쓰는데. 이걸 쓸까요? 데이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러면은 작성하신 심사법 평가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량평가 공개 및 감정사항 의결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가자별 정량평가 및 감점 검토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량평가와 감점사항에 대한 결과는 발주청에서 사전 검토하고 집계하여서 봉인하였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양이 묻고 B양이 아이고 안에 그건 나중에 뭐 일단 여기 여기는 표시 되어 있습니다. 전화기 좀 발주기관의 정량평가 사정평가 결과 A안은 이게 19점, B안은 13점이며 A, B 모두 지역업체 참여도 가점은 3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간사로부터 제출된 감점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부터 제출된 감점 집계표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기타 의견이 없으므로 감점이 없는 것으로 없잖아요. 감점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자, 전체 제안서에 대한 감점을 다 이제 체크를 했고 의결됐습니다. 이제 감점 사항에 대한 위원장의 서명, 날인과 심사표에 대한 총심사 결과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실시한 K바이오 랩허브 건립사업 건축 설계 제안 공모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제안서의 심사 번호 순으로 심사 점수를 발표하겠습니다. 심사 번호 A는 심사 총점 96점, 심사 번호 B는 81점입니다. 심사 점수 집계 발표 결과에 따라 심사번호 A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고 심사번호 B안은 2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위원회 개최 전 인천 경계천 입회하에 시행한 응모자별 심사 순서 추첨 결과 등 서류 확인을 통해 심사 번호와 설계 공모 참가자 명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번호와 응모자 명을 확인한 결과 당선작은 주 해안종합건축사 사무소이며 2위작은 건축사 사무소 클라우드 9주가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당선자가 최종 확정되었으므로 제안서 심사 서명 날인 명부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폐회 선언에 대한 네, 폐해 선언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유엔에서 심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대외 공표나 외부로의 의견 개진을 삼가해 주심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K-바이오랩 허브 건립사업 건축설계 제안 공모 심사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